2008년 9월 위험한 놈을 만난지도 몰라 나는 제목의 스레드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이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위험하고 끔찍한 전설로 변해 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경험담일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일에 오르내리며 투채널의 대표적인 위험한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날 주차장에서의 일입니다.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어떤 기이한 존재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아파트 주차장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울타리 너머는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 그 길이 점점 아래로 휘어져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일은 그 길에서 그 기이한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존재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점차 그 모습은 인간의 형태와는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는 어깨에서 위쪽으로만 보였고 계속해서 그 모습은 이상하게 왜곡되며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일은 이건 사람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않지만 그게 사람인 것 같기도 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혼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느꼈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후에도 그 존재는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며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존재는 웃고 있었는데 웃음이 너무 이상해서 일은 그 소리가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악도 아니고 호흡도 아닌 기이하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고물실에서 들리는 그런 음산한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끔찍해서 그는 그 순간부터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일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의 말을 기움쓰며 그냥 흉각이었겠지,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움씀에도 불구하고 일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그 존재는 사람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무언이었고 그 웃음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수록 이야기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지고 주민들 중 몇몇은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말했다. 그 남자나 풀쫓기순이라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아는 그런 팔쫓기신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고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 후 또 다른 주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아마 아크로바틱 사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크로바틱 사라는 이미 도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고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아크로바틱 사라는 저녁 6시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땅이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전철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뛰어내린 후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도 여러 번. 저는 그런 걸 두려워해서 도망쳤어요. 그 주민은 그 전설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하게 변해갔습니다. 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죽은 듯한 존재 같았어요. 살았다는 느낌도 죽었다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어요. 주민들은 일의 말을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존재가 나타날 때 그게 사람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눈은 너무 깊었어요.
그런 존재는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만약 그 존재가 또 나타나면 꼭 보고해줘야 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보고할게요. 라고 말하며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일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3시 21분, 일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존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어떤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았어요. 그 냄새는 정말 그 존재의 느낌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때 다시 그 웃음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웃들은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끔찍한 웃음소리와 함께 그 존재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그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니 댕댕이란 밭이 자기로 했습니다. 나는 글을 남기고 사진은 다음날 찍어서 설명하겠다는 글을 남긴 후 다시 수레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레 주민들은 일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다시 한번 생존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일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수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없는 동안 수레의 다른 주민들은 아크로바틱 사라 또는 아쿠사라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보려 했지만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민이 아쿠사라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제안하면서 수레 내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 후쿠시마현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아쿠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민은 친구가 아쿠사라 때문에 실종되었다고 전하며 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정쯤 되어 역정 벤치에서 아쿠사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 하나는 술에 취한 짐의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고 그 순간 친구는 이를 위험하게 느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말을 걸었던 친구를 위험한 상황에서 끌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자려고 해도 빨간빛 같은 게 방해가 돼서 잘 수가 없어. 3. 그놈이 온 것 같다. 말 걸어서 안 됐어. 4. 욕실이 새빨갛다. 그 문자에는 공포를 담은 메시지가 있었고 그 후 답장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친구의 여친으로부터 친구가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흥분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코사라의 절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아코사라는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눈은 파여 있고 머리는 푸석푸석하며 맨팔에 무수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디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이전에 만났던 그 존재가 아코사라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레 주민이 등장하여 아코사라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주민은 아코사라를 본 적은 없지만 그 존재는 사나코보다도 더 위험한 느낌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뒤 요비에 대해 잘 아는 또 다른 스레 주민이 등장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진 요비인 다타오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은 갑자기 낚시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이야기는 아코사라와 다타오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아코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5년 전
한 빌딩에서 뛰어내린 여자의 훈련이라는 정보로 이어집니다. 그 여자는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옷은 피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빌딩은 이미 3년 전에 철거되었고 아코사라는 도코 지역에서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엉터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밤중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본 경험이 있다는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 주민은 처음에는 그 존재를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으나 다시 입구를 확인했을 때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심하며 손을 씻고 있었으나 그때 화장실 칸 안에서 얼굴을 내민 아코사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눈이 없었고 그 존재는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주민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밤새 불을 켜놓고 깨어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덕거 다구에서 소리가 나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욕실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히 욕실에서 물을 잠두고 밤으로 돌아왔으나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 속에서 그 존재가 3층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로써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코사라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며 그 존재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스레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기며 아코사라의 정체와 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렇더니 갑자기 댕댕이랑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나는 글을 남김 후 사진은 매일 찍어서 설명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다시 스레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스레 주민들은 여전히 금이 일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일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봤지만 일은 전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일은 스레에 나타나지 않았고 점차 다른 주민들은 아크로바틱 사라 또는 아코사라라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점점 금이 이름을 알게 되면서 스레에서는 아코사라에 관한 추측과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등장해 자신이 아코사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인은 아코사라나 어딘가의 고향에서 사라진 친구의 이야기라고 전하며 그 친구가 아코사라에 의해 실종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정쯤 되어 역전 벤치에서 아코사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 하나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고 그 순간부터 친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후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그 놈이 아코사라라면 내가 절대 말을 걸어선 안 돼서라는 생각에 술의 증민들 또한 공포심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친구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공포 글 자체였고 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자려고 해도 빨간빛 같은 게 방해가 돼서 잘 수가 없어. 3. 그 놈이 원고 땄다. 말 걸어서 안 됐어. 4. 욕실이 새빨갛다. 그 문자 이후로 그 친구는 더 이상 연락이 받지 않았고 결국 실종되었습니다. 그 후 스레의 다른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아코사라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점차적으로 밝혀집니다. 아코사라는 빨간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눈이 파여 있는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녀는 왼팔에 여러 개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그 존재가 아코사라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저 도시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를 논의하며 점점 더 그 존재의 진실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한 증인이 나타나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친구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머리가 굉장히 긴 여성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 여성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그 여성이 그를 따라 내려왔다는 겁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여성이 바로 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봤을 때 그 여성은 완전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순간 친구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쳤다고 전합니다. 이 사건은 스릴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아코사라라는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도시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코사라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아코사라를 보았다는 글을 스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노폴 지역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아코사라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주민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느 마을의 집 지붕에서 새빨간 롱코트를 입은 머리가 긴 여성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붕 위에 있었기 너무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서 있을 뿐이었다고 전하면서 그 자리가 불길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주민들은 이 여성이 아코사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소 다른 지역에서도 아코사라와 유사한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 여성이 단지 도쿠 지역에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경험담들이 계속해서 스레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아코사라는 더 이상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다. 실존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가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존재를 목격했다는 경험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공포는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점점 더 흥미롭고 음산해지며 아코사라라는 존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목격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공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치 연쇄적인 공포의 시작처럼 커져나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며 아코사라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목격담에서는 집 지붕 위에 검붉은 롱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사람들이 이를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점차 커졌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가 지붕 위에 서 있다는 점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고 어떤 주민은 그 여자가 바로 아코사라일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성을 보고는 너무나도 섬뜩함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점점 더 많아졌고 주민들 간에는 아코사라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커져나갔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전개에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빨간 코트를 입은 여성을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단순히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무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이 여성이 아코사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녀가 나타난 곳에서 공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다른 목격담에서는 한 주민이 새벽 3시쯤 집 창문을 통해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은 처음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이 현실임을 깨닫고 매우 당황해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이는 점점 더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둔소 주민들은 이 여성을 아코사라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존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코사라와 관련된 목격담은 여러 지역에서 더욱 많아졌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존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 주민이 아코사라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사진은 더욱 불안감을 증대시켰습니다.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의 한가운데 빛의 입자가 찍혀 있었고, 이 빛은 태양과는 관계없는 위치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찍은 후에는 검은 입자가 찍히기도 했고, 이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지역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공포의 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사카 오메다 지하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푸석한 긴 머리의 여성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성의 눈은 마치 도려낸 것처럼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점차 아코사라라는 존재의 모습이 확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격담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람들은 아코사라를 실제로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아코사라는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이 나타나는 곳마다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고, 그것이 아코사라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코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닌 현실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 도시 무렵, 한 주민은 고양이가 창가에 올라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3시쯤 책을 모두 읽고 방을 나가려던 그녀는 고양이를 불러도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방을 나서려던 순간 톤 하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나나 커튼을 열었고, 그곳에 바로 빨간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창밖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고 얼굴은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은 뻥 뚫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여성은 충격을 받아 급히 고양이를 안고 침실로 달려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다른 이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한 주민은 아코사라라는 존재가 그저 지역 전설로만 여겨졌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의 안심도 소모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최근 자신이 매일 지나가는 공원에서 그 여성을 계속해서 목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민은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하루는 지나가는 공원에서 이 여성을 눈앞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공원 근처에서 아코사라를 마주친 이후로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욕실에서 맞고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하얗고 상처로 뒤덮일 손이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짐을 돌아본 그는 집 창문에 아코사라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며 바로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순간에 사진을 찍을 여유도 없었고 그림을 그리기에도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한 주민은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고, 공원에서 그 여성을 볼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 그림은 아무리 봐도 엉망이었고
그는 이를 보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민들은 그 여성이 친구 진을도 나타나는지 묻자 그 사람은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집에 소금을 쌓아두면 아침마다 그곳이 사라지고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찍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찍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 증인은 일하는 곳에서 아코사라를 목격한 사건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일하는 곳 근처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경찰이 둘 사고를 조사한 뒤 자신도 그곳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었고 이를 본 다른 주민들은 아코사라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며 아코사라라는 존재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천사님을 확신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존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진흙 위에서 아코사라의 얼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그 여성을 그림으로 그릴 사람의 그림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얼굴이 흰복음과 검은 도군으로 나누어진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이제 아코사라의 전설이 단지 전설로 끝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존재가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창문 밖을 봤을 때 고양이는 창가에 올라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때는 아무런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책을 다 읽고 밤을 나서려던 새벽 3시경 고양이를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고양이가 이상하게 느껴서 밤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톤톤 소리가 나자 커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는 빨간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눈이 부풀어 오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색깔로 빛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두려운 형태였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급히 고양이를 안고 침실로 가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에게 고음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밤시 자신이 겪은 일을 믿기 어려웠고 아마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괜찮았던 동네 주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몇몇 주민들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고요했던 동네는 어느새 이상한 기온이 단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주민이 공원에서 이상한 여성을 목격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자는 항상 일 마치고 공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자주 나타났고 이제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빨간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성을 목격한 이후 일이 끝날 때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종의 위협을 주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결국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공원으로 가던 길, 집에 돌아가기 직전에 욕실 문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을 때 문틈 사이로 하얗고 상처가 가득한 손이 나왔습니다. 손은 마치 그녀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짐을 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소, 그녀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집의 창문에서 그 여자의 모습을 또다시 보았고 그녀는 급히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진을 찍을 여유조차 없었고 그녀는 그저 이 사건이 현실인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버린 것인지 의문만 가득했으며 그 여자는 근소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쿠사라의 모습은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았고 또 다른 주민은 그 여자의 모습을 그려볼 것을 부탁받아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도 너무나 왜곡되어서 정확히 무엇을 그린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올리면서 그 집에서 아쿠사라를 목격한 일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존재를 느꼈고 그 여자는 마치 사람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심지어 친구의 집에서까지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코사라가 나타나는 곳은 점점 더 늘어나고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코사라의 모습은 빨간 옷과 모자를 쓴 여성으로 키가 크고 눈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의 손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그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쫓아다녔으며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그 여자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민들이 아코사라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점차 커져갔고 그 여자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일형이 아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 주민은 아코사라를 공중목욕탕에서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여자는 마치 의족을 착용한 채로 걸어 다닌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아코사라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준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일형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여자가 주는 불안과 공포가 점점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코사라는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 존재에 대한 다양한 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자가 순적인 존재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인간의 감정에서 기록된 공포의 형상이라며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코사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사람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밤 방구석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 크기와 색깔은 점차적으로 그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고인이 앉아있던 방에서 갑자기 나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후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함께 있던 어머니는 그 무언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다는 것과 그에 대한 공포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일 수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그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주 나누어지던 대화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것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이 단순한 꿈이나 정시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진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역은 초고현 고메시로 이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소돔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소돔의 중심에는 그 당시 중이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친구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로 그 지역에서 벌어지던 이상한 사건들은 갑자기 멈추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 사건이 그림자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푸사라라는 존재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민은 이 존재를 만날 확률을 계산해 보았고 그 확률은 약 67만 1로 계산되었으며 이 확률을 근거로 도쿄에서는 약 18명이 아코사라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듣기 작은 확률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계산이 실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은 아쿠사라나 신안 빌딩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한 주민은 당시 27살이었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여성은 신안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렸고 그 시체는 엉망이었으며 팔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고 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몸에서 이상한 점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8m 정도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다른 사건과 얽혀 결국 회사 내부에서 여성 사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여성이 등장하는 T2성이의 모습을 자주 목격한 직원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회사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어느 한 중인은 아코사나나 키가 크고 긴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나타난 이유를 기염한 거리만큼의 길이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와 비슷한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 중인은 빨간 옷을 입은 변태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도 그 근처의 변태들이 여기로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 각각은 다른 해석을 내리며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중인은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사망한 환자와 관련이 있었고 사망 시점은 정확히 아코사라 사건과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였으며 그의 죽음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팔척 귀신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이 귀신은 여성으로서 약한 남자만을 노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팔척 귀신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으며 귀신이 남자를 홀려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되면서 그 커뮤니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쿠사라와 관련된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 이어졌고 커뮤니티 내에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믿고 있으며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각자의 해석과 논의 속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